아무개님이 나갔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기를 하면 이런 메시지가 뜨죠. 이제는 이런 별도의 표기 없이 단체 채팅방을 나갈 수 있는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단톡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았고요. 24시간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 최근 디지털 디톡스가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세한 얘기 김동철 심리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새롭게 기능이 추가가 된 거죠? 네, 새롭게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네. 그 카톡의 문자들에 대한 어떤 단체방에서 나갈 때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자,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하고자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이게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기능이 추가가 돼서 조용히 나가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하다 보니까 단체 채팅방 나갔을 때 타이밍을 놓치면 또 못 나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카카오톡 문자를 뭐 당연히 쓰시고 네. 뭐 저도 쓰고는 있지만은 네. 단체방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단체방이 본인이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강제로 초대가 돼서 사실은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 같은 공유자들끼리 소통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얻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내가 원치 않은 정보, 내가 원치 않은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좀 빠져나가고 싶은데 또 빠져나가려 하니 또 눈치가 보이고 네. 그리고 또 튀는 행동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어서 사실 SNS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긴 한데 이 자체가 단체 채팅의 늪이라고까지도 할 정도로 상당히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시지를 주고받는 대상도 좀 다양해지고요. 가끔 이제 단체 채팅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안 봐도 막 300개 이상 이렇게 오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편리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카카오톡 내용에 대한 문자가 한 10년 동안 7조 6천만 개.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양에 대한 정보가 이제 많이 쌓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본인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이제 관심과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 때문에 가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사실 불편하다. 그리고 또 뭐 요즘은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고 그래서 네. 사실 뭐 어떤 그 해결을 해 보고자 어떤 처방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다양한 어떤 건강에 대한 정신 건강과 그리고 또 신체 건강에도 사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조용히 나가기라는 기능이 추가로 이제 나왔지만 만약에 이제 다시 초대가 된다면 이게 소용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체 채팅방 반복 초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보통 그 업무적인 어떤 그 내용에 사실 많은 부분들이 네. 포함이 돼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들이 개인 카톡을 사용을 하고 단체방을 운영을 할 때도 사실은 내가 분명히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스스로에 대한 그 문자에 대해서 그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안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또 참여가 되게끔.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지금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300개, 500개 잠시만 맞아요. 안 열어봐도 상당히 많은 이제 문자 폭탄 같은 네.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나의 권리를 뺏어가는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정보를 괜히 캐갖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나는 원치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00개, 500개 이 정도 오다 보면은 이걸 또 언제 읽지라는 부담감도 또 오는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뭐 혼자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튀는 행동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튀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포함이 많이 돼 있느냐면 네. 업무 단체톡.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모르는 집단 내에서 카톡이 이루어진다면 네. 뭐 나가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튀는 행동이다라고 생각도 아마 못할 가능성도 크겠지만 사실 업무적으로 연계돼 있는 어떤 카톡에 대한 어떤 소통이라든지 단체톡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면 네. 업무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55% 이상이 스트레스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이 업무 외에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휴식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받게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사실 공과 사가 이게 사실 좀 분리가 돼야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텐데 집에서까지도 업무에 대한 어떤 카톡의 내용들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로 많이 남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업무 문자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톡에는 또 보면 읽지 않은 표시 기능이 있잖아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도 업무에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왜 너 아직 안 읽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업무상 또 스트레스를 받고 강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스마트 기기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이러한 기기들을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라질 수도 없고 네. 공유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치 않은 부분들을 계속 받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강박 증상, 네. 중독 증상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읽음의 표시와 읽지 않음에 대한 표시. 예전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으면서 네. 읽었다, 읽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문자가 와도 아예 보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인식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항상 이 사람은 문자를 보지 안 보는 않는다. 사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법제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이제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기능을 이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이었죠.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편함보다는 뭔가 해방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SNS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방감을 잠시라도 맛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해방감을 좀 많이 네, 맛봤고요. 저도요, 사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디톡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책,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로 이제 행복을 얻고 잠시나마 그런 것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네. 저희들 심리 건강이나 정신 건강으로 봤을 때는 사실 카톡의 먹방 사태로 인해서 내가 디지털 디톡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네. 사실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겠죠. 예. 본인 스스로가 뭔가 해결을 하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 나가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충분한 디톡스가 될 수는 있지만 네. 이건 강제적인 조항에 의해서 디톡스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저희들이 상당히 디지털 기기 그리고 디지털 중독에 지금 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중독의 경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요. 아마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경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뿐만 아니고 사실 신체 건강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 뭐 손에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그죠.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신체뿐만 아니고 사실 우울감도 연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중독이 걸렸었을 때의 이 우울감이 결국은 학생들로 만약에 간다면 네. 뭐 당연히 학습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또 열등감이라든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다중지능이 운영이 돼야만 학습에 도움이 될 텐데 네. 스마트폰 자체는 사실은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로 느끼고 그리고 주변에 공유를 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같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학습에도 상당히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문제가 최근에 보면은 SNS에 중독이 된 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그렇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에 스마트폰, SNS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은 성인보다 더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것도 좀 우울감과 연관이 되고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성인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청소년들은 사실 사회적 인지 능력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감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감각적인 것들을 활용해야만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많이 소멸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놀이 문화로 우리가 들어갔었을 때는 우리 자체 그 성인들이라든지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 빈도가 상당히 작죠. 요즘 보면 사실 뭐 많이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뭐 정말 영유아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이 돼서 네. 땡에 울기만 하면 스마트폰 뭐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이제 그 지역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네. 만 2세 이하는 사실은 못 보게끔 그렇게 공고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 4, 5세 정도가 되었었을 때에 미디어 노출을 1시간 정도만 하는 것들을 공고를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어떤 규제화가 돼 있는 것들은 아니고 네. 공고가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을 좀 인식을 좀 가지고 뭐 교육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저희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지금 뭐 디지털 중독과 관련해서도 뭐 방금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가 과연 이게 중독이 된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려주는 지표가 있을까요? 지표는 뭐 다양하게 많은데 네. 지금 제가 다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쉬울 겁니다. 네. 내가 스마트폰에 대한 SNS든 네.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내가 만약에 두지 않았을 때, 보지 않았을 때의 불안감이 오느냐. 혹시 네. 불안감이 오시나요? 좀 저도 모르게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그렇죠. 네. 나도 중독인가요? 모르게 본다라고 한다면 네. 경계에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내 기기가 나와 같이 어떤 뭐 몸과 스마트폰이 일심동체가 된 것처럼 나의 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스마트폰이 없으면 행동이라든지 어떤 경험에 대한 정보라든지 얻을 때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들은 정보를 얻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매체도 있고 그렇죠. 책도 있고. 네.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소통을 하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중독의 경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제일 크게 봤었을 때 계획적으로 뭔가를 보지 않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보통 저희들이 중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중독이 되었으면서 감성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케어가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마트폰이라든지 기기들을 내가 멀리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시작이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일정을 두고 뭔가의 실천을 옮기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나는 1시간 동안 보지 않겠다. 아니면 나는 밤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나는 이제 스마트폰을 뭐 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SNS를 하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명확한 어떤 인지를 갖고 해주시면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은 네. 어렸을 때부터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학술 발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스마트폰이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디지털 디톡스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철 심리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